반갑습니다. 저는 모터포메이션의 국내 담당 프리젠터 세피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어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쉐린, 웰컴 투 슈퍼 6000. 네, 미쉐린 타이어가 슈퍼레이스에 옵니다. 슈퍼 6000은 아시다시피 타이어가 오픈되어 있는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23년 시즌 전에 발생한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해서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얘가 지금 이제 한국 컴페티션으로 팀명을 변경했죠. 이 아트라스 BX가 2023년 시즌부터 국내 레이스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조금 사정이 나아졌는지 신설되는 GT4 클래스에 드라이버를 내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라도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입장인데, 크보 타이어가 필요한 또 엑스타 레이싱을 슈퍼600에 참전시키지 않고 타이어 공구에서 빠져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페스티벌에 타이어를 공급함과 동시에 인제 마스터즈 시리즈의 공식 타이어로 금호 타이어의 엑스타 V730을 낸다라고 발표가 났거든요. 이러면서 슈퍼 6000의 국내 타이어 메이커는 넥센 타이어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 1강 차성 원메이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상황에서 미쉐린 타이어가 슈퍼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이 슈퍼레이스 미쉐린 타이어 등장은 거의 뭐 한 6년 7년 만의 일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미쉐린 타이어 코리아가 국내 모터스포츠의 그런 변화를 좀 보고서 이제 슈퍼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슈퍼 6000에 나오는 타이어 대부분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제작하고 있는 건데, 이제 미셸 같은 경우는 양산 타이어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넥슨 대 미쉐린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와중에 그 오토레이싱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 중국의 랜드세일 타이어가 데뷔할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랜드세일은 중국 청도에 기반을 둔 청도 센츄리 타이어의 산하 브랜드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태국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항공기 타이어 분야에도 진출해서 보잉 737 시리즈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드리프트 킹 아시아 시리즈에 투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드리프트 레이스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이 랜드세일이 국내 서킷 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면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어를 근데 들고 올 줄 몰라요. AMC가 갖고 온다는 썰이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없고 개막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쉐린 타이어는 브랜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랜뉴뿐만 아니라 줌피티드가 이 타이어를 선택하면서 올해 이제 브랜뉴와 줌피티드가 이 미쉐린 타이어와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규정 외의 환경, 그 다음에 뭐 대회와 관련된 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역시나 방송국의 변경입니다. 그 3월 19일자 레이스 위크 단독 보도 및 그 후속으로 발표된 오토레이싱의 소식에 의하면은 2024년도 슈퍼레이스의 중계주간 방송사가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 A에서 공중파인 KBS, 그것도 무려 KBS ETV로 이관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나갈 당시에는 되게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슈퍼레이스가 가타부타를 안 했던 상황이기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슈퍼레이스 측에서도 3월 20일 이제 슈퍼레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KBS는 이미 2018년에 슈퍼레이스의 하이라이트를 중계했고, 또 2010년 포뮬러1 코리아 그랑프리와 2022년 포뮬러2 서울 리플리의 주간 방송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슈퍼레이스가 2006년 코리아 GT 선수권으로 시작한 이래 사실은 2007년에 현재의 명칭이 슈퍼레이스란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2014년까지는 MBC에서 녹화 방송을 해왔고 2015년부터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생중계 체제로 접어든 이후에는 2017년까지 지금의 TVN 쇼인 XTM에서 중계를 해오다가 2018년부터는 채널 A에서 중계를 해왔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중계도 같이 운영해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슈퍼레이스의 공중파 중계가 미칠 영향은 상당한데요. 지금 슈퍼레이스의 현장 관객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그리고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KBS가 읽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방송하는 본능의 질주를 통해서 포뮬러 1에 입문하신 분이 많았고 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그 F1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공중파인 KBS가 믿고 뛰어든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OTT나 케이블이 아닌 공중파는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달라요. 왜냐면은 이 지상파 같은 경우는 IPTV를 가입 안 하셔도 어쨌든 보게 돼 있거든요. 이 케이블 하셔도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OTT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대회 지명도의 증가 및 대회 스폰서들이 받게 될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모터스포츠가 결국은 달리는 광고판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A에서 중계하던 것보다 아마 더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토레이싱 쪽 기사에 이거 하면은 이 나이트레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채널A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나이트레이스를 채널A 플러스가 중계한 후 일요일에 채널A에서 재방송의 형식으로 방송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KBS라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KBS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KBSN을 통해서 KBSN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케이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레이스는 케이블 채널을 통한 선 중계 후 공중파를 통한 재방송 유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인 나이트와 8월 인제 나이트 레이스가 이걸 100%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프로 야구의 특성상 혹석인 1일부터 8월까지 이 토요일 경기 개시 시간이 오후 6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케이블 중 하나인 KBS N스포츠가 아니라 뭐 다른 KBS의 케이블 채널을 활용해서 선 중계한 후에 다음날인 KBS2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2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슈퍼레이스의 중계는 4월 21일, 20일 양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 시즌 중계는 올해도 이제 유튜브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중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티빙과 웨이브를 통해서 중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슈퍼역처 및 GT 및 GT4는 KBS2에서 그리고 프리우스 PHEV는 KBS가 아니라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요. M클래스와 레디컬 코리아, 코리아 트로페오는 이제 다른 클래스들처럼 함께 그 네이버와 유튜브 그다음에 티빙 웨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유튜브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SNS 중계를 보시려면 유튜브를 또는 네이버 스포츠 그리고 OTT는 티빙과 웨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